이야기는요, 또 더 예전으로 돌아가서 장미 전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장미 전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이제 귀족들 간의 전쟁인데, 네, 영국 튜더가 왕조 이야기예요. 이 랭커스터가 하고 요크가 이 두 가문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도대체 고상하게 장미 전쟁이라고 불렀냐 하면, 랭커스터가의 그 가문의 상징은 빨간색 장미였고요, 요크가의 상징은 하얀색 장미였어요. 그래서 두 가문의 상징이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전쟁은 30년 동안 계속돼요. 이게 무슨 뭐 나라끼리의 전쟁도 아닌데 귀족끼리 전쟁치고 굉장히 빡세게 싸우죠. 아무튼 이렇게 30년간 랭커스터가와 요크가가 싸우게 되고, 결국 랭커스터가에서 헨리 7세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랭커스터가가 요크가를 쉽게 말해서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튜더 로즈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겉에 있는 게 랭커스터가의 빨간 장미고요, 안에 있는 하얀색 장미가 요크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문이 싸움이 끝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 두 가문을 합쳐서 튜더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랭커스터가, 요크가 이 두 가지가 붙어서 튜더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랭커스터가의 헨리 7세와 요크가의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둘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8세가 탄생합니다. 우리 헨리 8세가 나왔는데 싸우다가 정분이 난 게 아니고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헨리 8세는 이렇게 생겼어요. 뚱뚱하고 뭔가 좀 그렇죠? 헨리 8세가 나왔는데요. 근데 헨리 8세가 왕인데 문제는 헨리 8세 위에 형이 하나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형이 있으면 형이 적통이니까 형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때도 당연히 그랬어요. 형이었던 아서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당시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스페인과 하고 동맹을 맺고 싶기도 하고 프랑스하고도 약간 좀 견제를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스페인가에서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이거는 뭐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사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군주예요. 뭐 그거는 그냥 제외하고요.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스페인에서 데려와서 이 튜더가 여기에다가 결혼을 시켜요. 헨리 8세의 형 아서하고 이제 스페인의 공주급이었던 이 캐서린이 두 분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형이 되게 차근차근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이 몸이 너무 약했던 거야. 그래서 결핵으로 추정이 되는 감기 같은 게 걸려서 결혼한 지 20주 만에 형이 죽었어요. 15살의 나이에 아서가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둘째 헨리가 받으면 되는데 이 애매하게 스페인에서 데려온 이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어떡하죠? 아니, 헨리 8세의 이야기고요. 15세 때 죽은 건 헨리 8세의 형 아서예요. 아서의 사진은 없어요. 우리 캐서린을 봅시다. 캐서린은 이렇게 생긴 여자분인데요. 스페인에서 캐서린을 데리고 왔는데 형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헨리 8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자 도대체 어떡하지?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스페인으로 보내요?
죽여요? 아니? 둘이 결혼시키면 되잖아. 아니 얘가 어차피 왕 될 거고, 얘는 어차피 왕 될 사람한테 결혼 온애 아니야. 둘이 결혼시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한테 이 둘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유럽에는요, 우리나라처럼 후궁을 들이는 게 없었어. 결혼했으면 끝이에요. 후궁이 없어. 왕의 정부, 그러니까 왕의 불륜 상대는 공작 부인이라든지 뭐 백작 부인이라든지 이런 자귀를 내려줬지 후궁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려 그러면 문제는 요 캐서린이 형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꽁냥꽁냥 했던 게 없었어야 돼. 근데 다행히도 캐서린은 나는 첫 번째 결혼에서 결혼이 완벽하지 않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를 합니다. 순결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될 건 없어요. 뭐 결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 뭐 20주 만에 죽었고 어차피 이 잉글랜드에 결혼을 하러 온 거니까 누구랑 결혼하든지 딱히 상관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지 14개월 만에 또다시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둘이 결혼해요. 그리고 헨리 7세가 죽고 나서 2개월 후에 다시 이제 약혼을 했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헨리 8세는 국왕이 됩니다. 콩가루예요. 약간 요거 갖고 지금 콩가루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거 갖고 콩가루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뒤에 더 있어요. 근데 요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그림만 봐도 뭔가 되게 착하고 정숙하고 조용하고 온화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격이 약간 되게 착했던 거예요. 되게 조용조용하고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다독다독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현모양처 스타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헨리 8세는 자기보다 한 8살인가? 연상이었던 이 캐서린한테 혹 갑니다. 이 여자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이뻐? 이러면서 혹 가요. 그래서 헨리 8세하고 이 캐서린 사이에서는 무려 6명의 자식을 보게 됩니다. 근데 6명이나 봤는데 문제는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꾸 죽은 채로 나오거나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첫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죽었어. 셋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죽었어. 넷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또 딸이야. 아들을 봐야 되는데. 다섯째를 또 낳았어. 또 죽었어. 줄줄이 죽어요. 줄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과 헨리 8세 사이에서는 딱 한 명의 딸 메리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나요? 기다려봐봐요. 그런데 둘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되게 사이가 좋기는 했는데 이 헨리 8세는 자기 가문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장미 전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장미 전쟁이 발발할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야. 딸내미만 낳아놓으면 어느 귀족 가문이 서로 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지 모르니까. 또 영국에서 이렇게 왕위 갖고 막 싸우고 있으면 스페인, 프랑스에서 얼마나 영국을 먹겠다고 달려들겠어요. 그러니까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캐서린이 어때요? 아들을 못 낳았어.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서 튜더가는 영국이에요. 잉글랜드. 그런데 자기보다 이제 나이도 많고 이때가 거의 40이 넘었었을 때예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이제 거의 막 폐경기도 오는 것 같고 아들도 못 낳고 이 캐서린한테 더 이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건지 헨리 8세는 슬슬 눈을 딴 데로 막 돌리게 됩니다. 하고 눈을 돌리는데 그때 눈에 띄었던 여자가 메리라는 여자예요. 자기 딸 말고 메리 블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리 블린이 막 금발에 막 너무 이쁜 거야. 메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메리가 너무 젊고 이쁘잖아. 그래서 메리한테 혹 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꽁냥꽁냥 하면서 둘 사이에 아이도 낳았어. 근데 이 메리한테는요, 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자매가 한 명 있었어. 근데 그 자매가 바로 앤 블린입니다. 아우, 벌써 남자는 하나인데 여자가 몇 명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응? 요 둘은 자매예요. 근데 요렇게 헨리 8세하고 메리하고 둘이 막 꽁냥꽁냥 하면서 막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앤이라는 여자가 자기 와이프였던 캐서린의 시녀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메리라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 옆을 떠났던 순간에 이 와이프의 시녀한테 꽂혀버린 거예요. 이 여자 똑똑해. 너무 이뻐. 검은색 눈이 너무 인상적이다. 이 여자 괜찮다. 해가지고 메리 블린이었던 이 언니 빼고 이 앤 블린한테 혹 갑니다. 정말 혹 가요. 그래가지고 캐서린한테 이혼 요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나 이 여자하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 이 여자가 내 아들을 낳아줄 것 같아. 난 이 여자하고 살고 싶어. 근데 어때요? 유럽은 일부 일처제예요. 정부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뭐 후궁 이런 게 없어. 결혼하려 그러면 이 캐서린하고 이혼을 해야 돼. 근데 캐서린이 어때요?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막 받고 귀족들의 지지도 막 받고 되게 괜찮은 여자야. 그리고 심지어 이 캐서린의 조카가 신성 로마 제국의 왕 카를 5세였단 말이에요. 스페인의 왕.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또 얼마나 반대했겠어. 그러니까 이 교황도 이놈의 이혼을 인정을 안 해주고 교황이 인정 안 하니까 이혼을 못 하고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교황이 인정을 안 했어? 그러면 교황이 인정을 안 했어? 그러면 어때? 교황을 없애버려? 교황을 없앨 순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교황이 힘을 쓸 수 없게 하면 되잖아. 교황이 힘을 쓸 수 없게 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 영국의 국교를 바꿔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혼하려고 미쳐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100% 이혼을 한 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화선이 된 여자는 이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종교를 바꿔버려. 이 수장령을 내리고 내가 영국 교회 수장이야. 내가 짱이야. 내 말만 들어. 교황 필요 없어. 신교를 만드는 거야. 우리 영국 국교를 따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성공회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던 이 캐서린을 억지로 끌어내린 채 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앤이 정말 고단수였던 게 뭐냐 하면 그 자기 언니는 쉽게 막 이렇게 막 왕하고 막 꽁냥꽁냥 하다가 막 아이도 낳았는데 문제는
이 애는 결혼하기 전까진 우리는 손도 못 잡아요. 결혼해줄 거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결혼 안 해줄 거면 만나지 마요.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몸이 닳겠어요. 막 손 막 잡고 싶은데 막 뽀뽀 막 해주고 싶은데 막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막 닳아가지고 결국 캐서린을 내려버리고 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앤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을 원래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앤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앤이 그러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앤은 그렇게도 원하던 왕을 차지해서 행복했을까요? 당시에 캐서린이 바로 이혼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사실 이 여자는 우리 형하고 결혼했었다. 형하고 뭔가가 있었으니 신이 진노해서 아들을 안 준 거다. 이 여자는 형하고 결혼했던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니까 난 이혼할 거다. 이 이유 때문에 캐서린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지 이 뭔가 자기가 왕비가 되니 정당성이 이게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앤이 임신을 하기는 했어. 임신을 했는데 행복하지는 못해요. 첫째 딸 엘리자베스를 낳았는데 사실 이 엘리자베스를 낳기 전에 임신을 했어? 분명히 아들일 거야 이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막 축제를 다 준비해놨는데 딸이 태어났어. 엘리자베스야. 그래? 다음에는 아들 낳겠지. 우리 앤이 아직 어려. 아들 낳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임신을 해요. 또 임신을 했는데 첫 번째 와이프였던 캐서린의 장례식 날 아이를 사산합니다. 아이를 못 낳았어요. 정확히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 아들을 못 낳았는데요. 아들을 못 낳았는데 그래도 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첫 번째 딸이었던 메리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메리한테 이 캐서린이고요. 이 딸인 메리한테 내가 이제부터 네 엄마야. 나를 이제부터 여왕이라고 취급을 좀 해줄래? 왕비라고 이제 좀 취급을 해줄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시에 굉장히 어렸던 메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영국의 왕비는 우리 엄마 캐서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국의 왕비는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고 절대 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던 앤은 메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를 야, 이제부터 네가 얘 돌봐. 이러면서 막 기저귀 갈게 시키고 애가 울면 막 돌보게 막 시키고 완전 시녀 취급을 한 거예요. 걔 나름 공주인데, 첫째 딸 공주인데 자기 이복 동생을 돌보라고 시켜요. 완전 구박대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심지어 헨리하고도 사이에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점점점 이제 앤의 입지가 떨어지게 되겠죠. 심지어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캐서린이 국민들한테 진짜 잘했거든.
캐서린이 국민들한테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이 캐서린을 내린 이 여자 어때요? 이 여자 앤 완전 마녀야. 그래서 나쁜 말을 이 여자한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넌 쉬운 여자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비한테요. 완전 마녀, 악녀로 기억이 되면서 이 앤을 엄청나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싫어하죠. 뭐 성에서 자기 딸내미한테도 인정을 못 받죠. 심지어 제일 중요하게 아들도 못 낳았죠. 더 이상 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근데 또 이 왕이 그 와중에 다른 여자한테 꽂혀버렸네. 아, 이번엔 또 이 여자예요. 이 여자 누굽니까? 우리 앤의 시녀예요. 또다시 앤의 시녀였던 제인 시무어라는 여자한테 꽂혀버립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하고 결혼해야겠죠. 근데 이혼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전에 자기 형이랑 결혼했던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모함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거예요. 모함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앤 때문에 나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 나쁜 소문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탑에 유폐시켜버려요. 너 사실 네 남동생하고 뭐 있지? 이런 거예요. 너 사실 네 남동생하고 뭐 있었잖아. 그 얘기 다 들었어 내가. 네 방에 네 남동생 들어가고 문 잠그는 거 봤다는 시녀가 한두 명이 아니야. 너 다른 남자하고도 막 그렇게 막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녔다며? 막 이래요.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앤이 이야기해봐도 왕은 듣지 않아. 왕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앤은 남동생 조지 블린과 근친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6명의 남자들, 소문에 엮였던 다른 6명의 남자들하고 같이 간통죄로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자한테 간통죄를 씌웠으니까 또 어때? 이 여자는 간통했으니까 내 결혼은 무효지. 안 그래? 그리고 이 여자한테 또 혹가요. 뭐 했다고 참수해요? 자기 남동생하고 근친상간을 했다는 이유로 참수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애는 정말 딱 3년 만에 참수형 당해요. 당시 이 애의 나이는 29살. 누명 아니고요. 누명이었대요. 누명이었다고 해요. 누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한 95% 정도? 당시에 이 영국 여자들은 굉장히 해펐대. 근데 애는 우리 헨리한테 했듯이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무슨 관계도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되게 보수적인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조지와 근친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겠죠. 아무튼 누명을 입고 우리 애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29살에 죽어요. 그래서 이 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녀 앤이라고도 부르고 천일의 앤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천일의 앤? 딱 천일 동안 왕과 스캔들이 있었던 여자 앤. 그래서 이 여자를 천일의 앤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의 딸이 엘리자베스예요.
자, 아무튼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참수형은요, 되게 그 막 칼이 막 다 이가 빠져가지고 엄청 무딘 칼을 써가지고 계속 내리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목이 싹 썰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픈, 굉장히 힘들고 엄청나게 아픈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나마도 이 참수형은 귀족들한테 내려지는 그나마 괜찮은 형벌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참수를 좀 무딘 칼로 했었어야 됐는데 헨리는 그나마 둘 사이에 좀 애정이 남아 있었던 건지 굉장히 잘 드는 칼로 앤을 참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앤은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내 목은 가늘어서 빨리 끝날 테니 다행이네요. 라고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멘탈 쩔죠, 이 여자. 그래서 요 앤과 아까 이야기했던 앤의 자매였던 메리 볼린 있죠? 요 둘과 헨리 8세 왕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영화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봐도 괜찮을 영화인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입니다. 천일의 스캔들. 근데 이 천일의 스캔들은 원래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리 볼린하고 앤 볼린이 각자 어떤 역할로 나오냐 하면 앤은 이렇게 나탈리 포트만으로, 그리고 메리 볼린은 어디 갔어? 이렇게 스칼렛 요한슨으로 나오게 됩니다. 비주얼 쩔죠? 이 여자들 비주얼 쩔어요. 엄청 예쁩니다. 혹시 보시게 되면요, 비주얼 정도는 확실히.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우리 앤은 이렇게 참수돼서 죽습니다. 자, 이 여자 이 제인 시무어라는 여자, 세 번째 와이프죠. 앤과의 결혼을 쿨하게 무효화시켜버리고 자기 두 번째 와이프의 시녀였던 이 제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제인이라는 여자는 엄청나게 정숙하고 엄청나게 조신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자식들한테도 되게 잘해. 메리하고 엘리자베스한테도 엄청 잘했대요. 막 사랑으로 돌보고, 심지어 결혼해서 바로 임신도 했어요. 바로 임신도 하고 막 국민들도 되게 막 잘 돌봐주고, 거기다가 아들을 낳았어. 쩔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게임셋. 여러분들 게임셋. 지금까지 이 헨리 8세가 여자들 갈아치웠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아들을 낳았어. 이 여자가 완벽하죠. 근데 문제는 이 제인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고 산후결로 24시간 만에 죽어버렸어. 이번엔 아들이 죽는 게 아니야. 이 완벽했던 와이프가 죽어버렸어. 아이고. 진짜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인 시무어라는 세 번째 와이프도 죽습니다. 죽어요. 자, 다음 또 왕비 부릅시다, 우리. 그리고 우리 헨리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계속 아들은 낳아야 되니까요. 또 결혼을 합니다.
또 결혼을 해서 이 헨리의 나이가 당시 49살인데 또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한 여자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25살, 49살,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해요. 둘이 결혼을 어떻게 했냐 하면요. 이제 신하들이 이제 막 또 결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국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초상화를 갖다 준 거예요. 이 여자가 독일 여잔데 그렇게 이쁘대요. 이러면서 초상화를 갖다 줬어요. 초상화가 이 초상화인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그래서 이 초상화 하나에 혹 가가지고 그러면 데려와. 우리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는 안나예요. 안나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던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실물을 보고 시방,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맞아? 야, 뽀샵을 이렇게 했어? 살기꾼이야 지금? 이래가지고 얼굴을 보자마자 대실망을 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대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이 여자가 독일 여자라서 영어도 잘 못해. 말도 안 통해. 얼굴도 안 이뻐. 총체적 난국이죠. 그런데 이 여자 또 어때요? 또 이 여자가 또 시녀가 있어. 미쳐버리겠어. 또 시녀가 있어. 이 여자의 시녀가 이 여자예요. 캐서린 하워드라는 첫 번째 와이프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스펠링은 달라요. 또 시녀가 있어.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이 독일인 여자는 그냥 가끔 이제 들러가지고 그래 잘 자요 하면서 이제 굿나잇 키스 정도만 하는 사이였고, 요 시녀한테 혹 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결혼을 무효화해야겠죠. 이 여자를 또 이제 이혼을 해야 되잖아. 이 여자랑 또 결혼을 무효화합니다. 참수시켜야지. 문제는 근데 이 여자가 참수시킬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면 되지.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이 안 통하니까 스캔들이 없어. 그러면 어떡해? 내가 사실 이 여자가 못생겨갖고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밤에 그냥 내가 잘하고 이야기만 하고 곱게 이불 덮어주고 내가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우리 사이는 클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남사친, 여사친 같은 그런 존재였지. 그러니까 이 결혼 무효화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몰아간 거지. 그래서 차라리 교환을 치러 가래. 했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둘만이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여자하고도 또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또 인정을 못하죠. 내가 왜 당신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막 영어도 배워서 사교계에도 막 나가고 있고 내가 이제 막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러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요? 왜? 이유가 뭔데요? 그럼 너 여기 살아. 너 영어도 배웠다며?
너 사격에도 진출했다며? 너 여기 살아 그냥. 사는데 내가 너한테 궁전도 주고 돈도 주고 직위도 줄게. 대신 무효화하자.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그럴까? 그러면 뭐 그래 볼까? 그래서 이 여자도 오케이 합니다. 개이득. 둘 다 윈윈.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고 너는 돈도 갖고, 그래서 이제 너는 직위도 얻고 돈도 얻고 너는 이제 쭉 행복하게 사시고요. 나도 이 여자하고 행복하게 살게요. 우리 이혼합시다 하고 이혼해버립니다. 위자료는 죽을 때까지 평생 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와이프랑도 그렇게 이혼해버렸어. 자, 그러면 또 다섯 번째 와이프 들어오시죠. 다섯 번째 와이프 입장하세요. 자, 라운드 5 들어갑니다. 자, 자, 이제 다섯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요, 당시 헨리가 49살인데 이 여자가 몇 살이에요? 몇 살 같아 보여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당시에 19살. 19살. 점점 못생겨져요. 49살, 19살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 캐서린 하워드하고 결혼을 했어요. 영계다. 왕이니까요.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당시 이제 자기 참수시켰던 두 번째 와이프하고는 사촌 관계였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 되게 어리니까, 15살이니까 이제 막 중2병이 막 끌어오를 때야. 세상의 중심이 나란 말이야. 내가 제일 예쁘고 나 정도면 왕의 눈에 들 정도 되잖아. 나 좀 예쁘잖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 잘 모르겠고, 뭐 네가 이혼한 여자 잘 모르겠고, 내가 이제 왕비네? 약간 요런 재기발랄한 친구였던 거예요. 참 이제 발랄했던 친구인 거지. 근데 요 여자 그냥 되게 당시에는 예뻤대요. 예뻤다고 합니다. 예뻤다고 해요. 그렇다고 전해 내려와요. 아무튼 예쁜데 그냥 성격도 되게 뭐 그늘 없이 되게 밝은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헨리가 이 여자를 되게 아껴요. 이 여자는 가시가 없는 장미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막 우쭈쭈 해줍니다. 초상화는 별론데 못 그리는 화가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넘어가고요.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꽁냥꽁냥 막 둘이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캐서린한테 점점 이상한 소문이 돌아. 원래는 이렇게 왕비든 왕이든 문을 항상 이렇게 열 수 있게 문을 안 잠가 놓거든? 근데 이 여자는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문을 잠가. 문을 잠그고 뭐 하는지 몰라. 시녀도 안 들여보는데요. 그냥 문 잠그고 뭘 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게다가 이 여자가 프랑스에 살다 왔는데 프랑스에서 남자들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야. 이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만났다는 이 편지가 헨리 8세한테 도착을 했던 거예요. 띠로리, 나의 가시 없는 장미가 그랬단 말이야? 맙소사. 그렇게나 자유방탕했단 말이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헨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헨리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캐서린이
유폐가 됩니다. 탑에 갇혀요. 탑에 갇혀. 그런데 이 여자는 무슨 되게 좋은 집안의 딸도 아니었고 나이도 너무 어리니까 이 여자를 왕비로 추대해주는 그런 지지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옛날에 남자를 만나긴 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바람을 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죠. 아무도 듣지 않죠. 그리고 이제 소문은 돌고 돌아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여자가 문 잠가놓고 딴 남자 만났대잖아. 아, 그랬대. 미친 거 아니야? 소문이 기정사실화 돼버렸어. 그리고 이 여자는 또다시 딸깍 정말 이 남자 왜 자꾸 와이프를 죽이는 거야? 근데 이 캐서린은 정말 그냥 어렸고 뭣도 몰랐던 거예요. 어려서 뭣도 모르고 그냥 남편이 자기를 죽인다니까 반항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무슨 아내를 폰 바꾸듯이 2년마다 바꿔요. 첫 번째 캐서린이랑은 20년 넘게 같이 했어요. 그래도 단두형인가? 단두대에 목을 올리고 이제 우리나라 망나니처럼 써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을 이렇게 싹 내려치는 거죠. 아무튼 이래가지고 또다시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 여자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놀긴 했지만 나쁜 여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나쁜 여자는 아니어서 나름대로 의연하게 죽어보겠다고 참수대를 자기 방에 갖고 와갖고 목을 이렇게 올려본 거야. 연습을 한 거지. 이렇게 참수대를 갖고 와갖고 자꾸 목을 이렇게 올려봐. 이렇게 죽으면 되나? 막 이런 거. 자꾸 이런 걸 해. 그리고 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정당한 벌을 받는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그냥 자기 위안을 하다가 죽었대요. 이 당시 캐서린의 나이는 19살이었어요. 20살도 아닌데 죽었어요. 자, 네 번째 와이프도 죽었죠. 그러면 이제 헨리는 혼자예요. 그죠? 헨리는 혼자예요. 이제는 뭐 없어.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나는 이제 결혼도 안 할 거고 난 아들도 있고 그냥 됐어. 나는 이렇게 혼자 살래 했는데 또 이제 자기 두 딸 메리와 엘리자베스 있잖아요. 메리와 엘리자베스한테는 굉장히 예뻤던 가정교사가 있었던 거지. 이 가정교사가 이뻐. 가정교사가 성격도 되게 좋아.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문제는 이 여자는 과거에 뭔가 그런 걸 할 만한 게 없어.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미 남편을 2번이나 잃었거든. 2번이나 사별한 여자예요. 2번이나 남편을 잃었어. 그러니까 뭐 과거에 방탕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남편이랑 한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다 헨리를 막 다 품어줘. 그랬어. 우리 헨리 그랬어. 무릎 베게 해줘. 그랬어. 힘들었어. 어구 우리 메리 일로 와. 어구 우리 엘리자베스 일로 와. 이러면서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캐서린 파거든요. 이분 이름이 또 캐서린이에요. 또 이제 엄마 같은 여자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헨리 8세는 마지막으로 이 캐서린 파를 만나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돼요. 캐서린 성애자네요. 이름이 되게 비슷해서 그래요. 다 비슷해요. 메리도 엄청 많고요. 뭐 캐서린도 엄청 많고요. 엄청 많아요. 아무튼 정착을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정착을 해요. 그리고 이 캐서린파하고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아들. 자, 그럼 이제 아들 사진 봅시다. 아들이 여기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6세고요. 자, 다음이 우리 메리예요. 첫째 딸 메리죠. 메리 있고요. 자, 그리고 막내딸 엘리자베스죠. 자, 엘리자베스입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셋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이 5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굉장히 뭐가 많죠? 굉장히 뭐가 많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캐서린 파 있잖아요. 캐서린 파는 헨리보다 연하였는데요. 헨리 8세가 죽을 때까지 캐서린 파와 같이 있었는데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캐서린은 또다시 재혼을 해요. 그래서 영국 역사상 가장 결혼을 많이 한 왕비로 손꼽힙니다. 결혼을 총 4번을 했습니다. 이 여자 약간 여자 헨리급이죠? 여자 헨리급이. 이분이 결혼을 4번을 했어요. 마지막에 승자, 마지막에 웃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분이 되게 착하셨대요. 헨리를 어떻게 한 건 아닐까? 어떻게 한 건 아니고 착했는데 다음 남자는 누군가요? 다음 남자는 그냥 평범한 그냥 남자래요. 토마스라는 이름의 다른 남자하고 4번째 결혼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헨리 8세와 앤 불린 그리고 메리 불린의 이야기가 엮였던 전체적인 헨리 8세의 이야기였어요.